중요한 수익률. 그렇다면 고시원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1억당 월 200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금 1억당 월 200이니까요. 3억을 투자하면 순수익 600, 4억을 투자하면 순수익 800 이런 식으로요. 안녕하세요. 송 대표입니다. 여기는 모란시장이에요. 제가 운영하는 고시원 2개 중에 하나는 모란역 앞에 있습니다. 모란역 주변에도 고시원이 많이 있는데요. 저렴한 미니룸 중심의 고시원부터 프리미엄 고시원까지 종류가 많습니다. 모란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이 좋아서 많은 고시원 예비 창업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모란역 하면 모란시장이죠. 모란시장은 4일, 9일이 장날이에요. 장날은 주차하기 힘들어서 피해서 오는 편인데 오늘은 모란장 구경하고 싶어서 맞춰서 와봤어요. 여러분, 모란장 구경해 보셨나요? 모란시장 안쪽에 고시원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직접 돌아다니는 건 처음이네요. 별거 다 있습니다. 한번 구경 와볼만 해요. 오늘은 모란시장 구경하면서 고시원 운영 얘기 해볼게요. 저는 고시원 운영 전에 스튜디오도 해봤고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운영해봤어요. 그런데 결국 고시원으로 정착하게 된 이유. 스튜디오나 음식점에 비해 노동시간이 적고 노동 강도도 현저히 낮기 때문이에요. 물론 투자금이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이 들어 진입 장벽이 있지만 스튜디오나 요식업 할 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고시원을 시작하고 나서는 마음이 좀 편안하달까요? 물론 공실이 마구 생기거나 아랫집에서 누수인 것 같다고 연락이 온다거나 입실자 컴플레인이 있을 때면 또 심란하긴 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정도를 따져보면 고시원이 훨씬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스트레스는 그렇다 치고 제일 중요한 수익률. 그렇다면 고시원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1억당 월 200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금 1억당 월 200이니까요. 3억을 투자하면 순수익 600, 4억을 투자하면 순수익 800 이런 식으로요. 주 3, 4일 출근해서 가서도 한두 시간 있다 오면서 600만 원씩 벌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겠죠? 그런데 투자금이 상당히 필요하니까 많이들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하세요. 처음엔 대출이라는 게 겁이 날 수는 있는데 수익률 잘 계산해 보시면 레버리지 활용해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모든 고시원이 다 같은 수익률도 아니고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매물을 잘 살펴야 돼요. 요즘 권리금이 높아지고 있어서 수익률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참고로 고시원은 임대업이 아닙니다. 그냥 월세 따박따박 받고 청소 아줌마 쓰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선 안 돼요. 고시원은 사람도 관리해야 되고 시설도 관리해야 하는 그런 운영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진상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누수 빵빵 터지는 일도 허다합니다. 누수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보자면 사실 생각해보면 상가에 원래 없었던 화장실을 방마다 만들어서 한 30개씩 40개씩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닥에 배관이 얼마나 많겠어요. 게다가 화장실 방수층은 영원 불멸이 아니니까 누수가 자주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고시원은 누수랑 함께 가야 하는 거니까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불가항력적인 건 그냥 원인을 찾아 고치면 될 일입니다. 여기 길 건너면 진짜 모란장이 나와요. 여태 봤던 시장은 상시 열리는 시장이고요. 여기 길을 건너면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열리는 장이 진짜 5일장인 모란장이에요. 사람 정말 많아요. 하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 제 고시원은 하나는 미니룸만 있고 하나는 원룸, 샤워룸 섞여 있는 혼합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미니룸은 누수 걱정이 훨씬 덜합니다. 그런데 입실자 선호도는 아무래도 샤워룸이나 원룸이 높으니까 또 편한 것만 추구할 수는 없겠죠. 고시원 양도수 계약서에는 한 달 내에 일어난 누수는 전 원장이 책임진다는 그런 내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날 누수라면 인수하고 한 달 안에 일어나길 바라야겠죠. 그리고 양도한 입장에서는 한 달 안에 무슨 일 없길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거고요. 그보다 인수하기 전에
아랫집에 누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반복적인 누수가 있었다면 인수에 신중해야겠죠. 제가 고시원을 운영한다 그러면 지인들 반응이 보통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고시원이라는 곳이 생소하고 또 무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거 웹툰 드라마화한 거 있잖아요. 타인은 지옥이다. 그거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그 무서운 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특히 여자가 어떻게 하냐고. 정말 타인은 지옥이다 스타일의 고시원들도 있는 건 사실인데 차마 인수할 마음이 들진 않던데요. 그런 쓰러져가는 시설의 고시원을 권리금 없이 인수해서 싹 리모델링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미니룸도 사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기초수급자들, 중국인들도 많이 오거든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무섭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막상 대해보면 그분들 무섭지 않답니다. 그분들도 거주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곳이 다 세련되고 예쁘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방값이 비싸면 그분들은 어디서 살겠어요. 싸고 좋은 곳이라는 건 없으니까 싸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좀 감수를 하죠. 그러니까 타인은 지옥이다급의 무시무시한 곳은 아닐지라도 큰 돈 들이지 않더라도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사정이 조금 어려운 분들 모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요가 상당해요. 그리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시원은 방에 잘 안 들어오는 분들도 많아요. 이곳저곳 현장 돌아다니는 분들이라든지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살긴 하지만 따로 주소 빼둘 곳이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고시원 관리가 더 쉽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반응 부럽다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반응이에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첫 번째 얼마 벌어? 이거죠. 역시 얼마 버는지가 제일 궁금한가 봐요. 전 솔직히 얘기해주는 편이에요. 그치만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도 덧붙여요. 요즘 고시원 창업 관련 유튜브 보면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매출이랑 수익률 들으면 나도 해볼까 이러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건 지양해야 돼요. 고시원은 절대 고상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꼭 얘기해줘요. 고시원은 시설업이다 보니 뭔가를 고치고 도배장판도 하고 짐 옮기고 이럴 때마다 업자 부르면 요즘 인건비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수익 절대 안 남아요. 도배장판도 스스로 하고 가볍게 고칠 수 있는 건 요즘 유튜브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직접 보면서 시도하다 보면 처음엔 실패할지 몰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둘 늘어난답니다. 그게 자기의 자산이 돼요. 이런 건 난 직접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시원 시작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전 손재주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직접 시도해보고 고쳐보고 하는 걸 좀 재밌어 해요. 물론 몸이 고될 수는 있지만 이거 매번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할 수 있는 건 직접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언제 도배 장판을 해봤겠습니까? 실리콘은 언제 싸봤겠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막상 하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지금 도너츠를 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운영하는 고시원 중 한 군데는 대학가거든요. 방학 때 사람이 많이 빠져요. 이때가 보수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공용 샤워실에 실리콘에 생긴 그런 곰팡이들, 실리콘 싹 걷어내고 다시 실리콘 쏘고 바닥 매지에 방수액 발라서 누수 대비하고 또 페인트 벗겨진 곳 페인트 칠하고 이런 일들이요. 보수하는 영상도 촬영 예정이에요. 그리고 가장 친한 어플 중 하나는 당근이에요. 당근 없이 고시원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당근에 좋은 물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냉장고? 오래된 방 안에 미니 냉장고들 하나씩 지금 바꿔주고 있어요. 새 거 사면 당연히 좋죠. 근데 요즘 몇 번 안 쓴 중고도 진짜 저렴하게 나오니까 웬만한 가구나 가전은 다 당근에서 업어온답니다. 당근 너무 좋아요. 심심할 때마다 열어서 고시원에 둘 것 없나 찾아보거든요. 다시 모란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김이다. 저는 김을 샀어요. 밥도둑이죠? 김 진짜 맛있던데요. 갓 구운 김.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음, 자, 그럼 고시원이 망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당연해요. 이것도 자영업인데 잘 되기만 하는 그런 자영업이 어디 있겠어요? 고시원 망하는 길. 첫 번째는 관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임대업 정도로만 생각하고 민원 방치하고 문제 있는 입주자 방치하면 조용하고 월세 잘 내는 사람부터 한 명 한 명 떠나기 시작합니다. 문제 많은 입실자들만 그럼 남게 되겠죠? 그때부턴 뭐 혼돈의 카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리금이나 임대료 수익률 계산을 너무 낙관적으로 한 경우예요. 그냥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부동산 말만 믿고 뭐 공실 거의 없다 이런 말이나 아니면 여기 홍보 안 해서 그렇지 홍보만 하면 바로 만실이에요 이런 말들. 그리고 그 수익률을 계산할 때 부동산에서는 만실 기준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만실이라는 보장은 없죠. 게다가 임대료까지 높은 곳이라면 공실 몇 개 생겼을 때 적자 되는 곳도 아주 흔합니다. 수익률 계산은 보수적으로 하고 주변 상권 파악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원장님 마음이 너무 약하고 착한 경우예요. 월세가 밀려도 내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면? 사실 사정이 어려운 거 이해해요. 어려우니까 저렴한 고시원으로 왔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선 사업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못 내는 사람은 나가라고 얘기해야 돼요. 규칙 안 지키는 사람도 선 딱 긋고 나가든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 이해해주면 고시원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착한 원장님보다는 규칙을 딱 정해놓고 엄격한 원장님이 더 오래 간답니다. 오늘은 딱히 주제 없이 주절주절 얘기 많이 하죠. 모란시장 둘러보면서 고시원 얘기하니까 끝이 없어요. 방금 여기 개구리 튀김이라고 써있는 거 보셨어요? 모란장에는 개구리 튀김도 있어요. 까만 개구리가 대야에 엄청나게 많아서 완전 놀랐어요. 아직도 이런 거 파는 데가 있다니. 많이들 드시는 건지 개구리 튀김 여러 군데서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 신기해서 막 촬영하니까 찍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얼마죠? 두 마리? 10,000원? 생각보다 비쌉니다. 이렇게 조그만데요. 바로 여기 있어요. 까만 개구리들. 재밌어요. 모란시장 이런 것도 평소에 못 보던 것도 구경하고 재밌네요. 그리고 고시원 원장님들 카페나 단톡방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소통하면서 서로 많이들 도와주세요. 특히 오래 운영하셨던 분들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니까 초보 원장님들한테는 꿀 같은 정보예요. 오픈마인드인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직접 연락해서 찾아가 보시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얻어가는 거 정말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고시원 시장이 좀 깜깜이라고 해야 되나? 속기도 쉽고 속이기도 쉽고 그래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냥 다 믿고 아 그렇구나 이만큼 나오구나 뭐 전 원장님 말도 다 믿고 부동산 말도 다 믿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상을 좀 알게 되니까 두 번째 매물은 고르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믿지도 못하겠고. 근데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었어요. 뭐 운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인 고시원 얘기를 해보자면 너무 황당한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면 만실이라고 속이고 양도한 경우도 있고요. 실제 인수를 하고 다음 월세 낼 쯤에 해서 입실자가 연락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방을 오픈해 보니까 30%는 비어 있는 방이었대요. 거짓말로 가짜 입실자 리스트 준 거예요. 그 빈 방들 채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그 사람이 사기를 친 거라는 그 증거가 되게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시설이 엉망이었던 고시원을 인수한 분도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깔끔하고 좋았는데,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 세이브한 만큼 권리금을 더 준 거죠. 근데 한 달쯤, 두 달쯤 지나고 후부터 계속 천장에서 물이 질질 새더래요. 알고 보니까 윗집 문제도 아니고 스프링쿨러의 이음 부분이 다 풀려 있었대요. 사실 건물 내부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내부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좋은 매물 만나는 것도 운이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였다면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고시원 인수하는 것도 좀 무섭죠. 그리고요. 대학가 말고 역 앞에 일반 고시원을 들여다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긴 고시원은 좀 사람의 인생이 잠깐 멈춰서는 곳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고시원에 오는 사람은 여기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어제는 퇴실한 방 청소를 하는데 여기저기에 돈 모으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울 앞에도 써 있고 문에도 옷장 손잡이에도 돈 모으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분이 결국 돈을 모아서 나간 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너무 그 절실한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좀 찡했어요. 진심으로 꼭 잘 돼서 나가신 거기를 바랬을 뿐이죠. 음, 오늘도 누구는 들어오고 누군 나가고 복도는 똑같이 조용한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뭔가 진짜 자기 자리로 가려고 애쓰는 게 느껴진달까요? 물론 여기서 평생 살려는 건가 싶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 보여가지고 뭐랄까 인생의 단면을 고시원에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모란장 구경하면서 고시원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고시원 창업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이나 운영에 대해 같이 의견 나누고 싶은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할게요. 아무튼 모란장 한번 오셔서 간식도 먹고 구경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랜만에 사람 바글바글한 곳 왔더니 뭔가 기분이 업되더라고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뿅!